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7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요즘 유승민이 말이죠.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날개 달았습니다. 아주 날개를 달고요. 이 날개가 그냥 자연스러운 날개가 아니고 인위적인 갑자기 부풀어진 날개를 달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되자마자 그냥 바로 유승민은 라디오에 나가서 윤석열을 공격을 세차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최재형까지 공격 시작했습니다. 이젠 시간이 하나 어려움에 딱 차게 또 연달아서 이건 꼭 뭐 파트너십을 꼭 마치 파트너십을 맡은 것처럼 분담을 해가지고 속된 말로 조직이 작전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윤석열은 그냥 이준석이가 막 있는 대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법인데 약간 내리는 추세에 있으니까 내린다고 하니까 위험하다. 그것도 MBC 라디오에 나가가지고 이준석이가 윤석열 지지율은 위험하다. 또 안철수까지 끄집어냈습니다. 안철수가 과거 미숙했던 그 판단을 지금 윤석열이가 하고 있다. 미숙하다. 판단이 미숙하다. 뭐 등등 비판을 막 깔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어느 나라 당대표입니까? 지금 우리가 당을 갖다가 야권 단일화 해가지고 유리그릇처럼 각 후보들, 밖에 있는 후보들, 안에 후보들 잘 모셔가지고 이분들 잘 화합을 시켜서 일단 경선을 시키는데 성공을 하고 또 그게 안 되면 이 국민의당끼리 잘해서 한 사람을 내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사람끼리 또 경선해서 같이 해서 야권 단일화가 되면 성사되면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목표 아니겠습니까? 소위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그 순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승민은 갑자기 또 유승민은 유승민대로 윤석열 막 그냥 공격하고 이러더니 이제 최재형까지 그 당에 들어온 최재형 아직 기직에 숨도 못 쉬고 그 파악도 못한 지금 국민의힘 파악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이제 들어왔지? 용광내 들어왔지? 죽어봐 하는 식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자가 대선 후보 나간다고요? 대선 후보라고요? 대통령 후보라는 거는 대통령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그게 대선 후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윤석열 최재형을 벼락치기로 출마시켰다. 벼락치기로 출마한다. 윤석열 최재형이 벼락치기로 출마한다. 이러면서 유승민이 이제 공격하기 두 사람을 다 공격합니다. 당에 들어오자마자 이준석이가 얼마나 속된 말로 꼬았습니까? 들어와 달라고. 그 들어왔다. 들어온 분을 갖다가 물론 자기 신념대로 들어왔지만 들어오자마자 이제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벼락치기로 출마한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공격을 해요. 최재형을 이제 윤석열 공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최재형 윤석열은 이제 바톤 타치 해가지고 이준석이가 하고 이준석은 처음부터 했습니다. 공격을 처음부터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국민의힘 유승민이 어저께 차기 대선 경쟁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얼마나 쉬운 자리에 몇 달 벼락치기를 해서 출마하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몇 달 벼락치기를 해서 출마하는 분들이 있다. 분들이 있다. 이 유승민은 말이죠. 이날 그 조선일보하고 통화를 아마 한 모양입니다. 이 조선일보 기자와 주형식 기자와 아마 통화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무슨 대통령 양성학원이 있는 것처럼 앞을 다투어가지고 대선에 뛰어드는 정치 현실이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에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100%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승민은 그동안에 대선 정책 공약 발표에 주력하면서 경쟁 주자에 대한 언급을 일체 안 하는 척 하더니 했습니다. 사실은 한 게 윤석열은 벌써부터 공격했습니다. 라디오에 나가서 초기에 공격했습니다. 네, 초기에. 지금 당대표가 이준석이가 되자마자 뭔가 변화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아닌가 다를 거 바로 유승민의 공격이 라디오에서 나타났습니다. 유승민이가 윤석열을 공격한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바톤 타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준석이가 전적으로 맡고 있고 다른 사람은 안 하고 있죠. 지금 바로 유승민이가 이제는 싸잡아서 최재형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벼락치기로 몇 달 해가지고 대통령 되려 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유승민은 그분들은 이 대한민국이 이런 위난한 상황에서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고 발버둥 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을 한 사람들이 바로 윤석열과 최재형인데 이 사람만큼 뭐 국가에 기여한 게 있습니까? 유승민 하면 남아있는 게 탄핵 대통령을 자기가 모셨던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을 당대표로 모시었던 그 대통령 된 박근혜를 그냥 파탄시킨 박근혜 대통령을 그냥 탄핵시킨 주동자 주범 이런 인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졸졸 따라다니던 사람이 누구냐? 유승민을. 이준석 아닙니까? 바른정당 딱 탄핵시켜놓고 바른정당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대통령 후보 해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3번자 달고 하던 이준석 바로 유승민 옆에 서가지고 하는 거 영상에 다 요즘 나왔잖아요. 유승민은 그거 한 일 외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국가를 위해서 뭘 헌법적 가치를 위해서 노력한 게 뭐 있습니까? 대통령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시킨 거 말고는 뭐가 있냐고. 그것도 자기가 모시던 비서실장으로서 모셨던 그 대통령을 말이죠. 대통령 된 분을.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유승민은 조선일보하고 통화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여론 흐름은 문재인 정권 심판보다는 미래를 선택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지율은 유권자들이 후보에 대해 알면 알수록 바뀌는 거다. 이러면서 난리를 치고 생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왜? 생난리가 뭐냐? 윤석열 최재형 죽이기를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학 박사로 KDI 출신인 그는 윤석열, 최재형 두 사람은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해서 뚜렷한 공약이라든가 정책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면서 코로나 비상식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부동산 등 경제정책인데 나는 20여 년간 정치를 하면서 교육, 노동, 주택 등 국정 분야를 연구한 끝에 대선 공약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윤 청장하고 최재형 너는 뭐냐 이거죠. 뭐 했냐 20년 동안. 20년 동안 훌륭한 공직 생활을 했지. 입 가지고 장난하는 입 가지고 노는 또 이랬다가 저랬다가 또 뒤집었다가 안 뒤집었다가 하는 소위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농도에 있어서는 국가 공무원이었던 판사였던 최재형, 검사였던 윤석열이가 단연 유승민보다 일을 많이 했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박사가 박사가 대통령 됩니까? 그럼 박사는 학자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박사를 하려면 정치하는 게 아니고 학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정치를 했으면 박사다운 짓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박사가 박사면 박사냐? 박사가 박사다워야 박사지.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여튼 이 윤 전 총장이 현 정권과 대립하면서 상당한 지지율을 기록을 했지만 후보 자질이나 미래 비전 경쟁이 본격화하면 자신이
위를 점할 수 있고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그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한마디 딱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꿈은 야무지다. 꿈은 참 야무졌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국민들은요, 자질이나 미래비전 경쟁이 이런 경쟁을 하는 걸 보면서 판단도 하지만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나를 잘 봅니다. 이 사람이 박 대통령을 뭐 했지? 비서실장 했지? 그런데 탄핵을 시켜. 이것도 다른 당하고 딱 가가지고 야합을 해가지고 샬라 귀에 대고 해가지고 오케이 탄핵하자 해가지고 딱 탄핵을 시켜. 탄핵 그것도 주동을 해. 탄핵에 따라간 사람들은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왜 관계없느냐? 관계없을 수밖에 해요. 탄핵이 되니까 거기에 자기 개인 의사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을 테니까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탄핵을 주동한 사람들은 이거는 천벌받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도덕적 천벌 이런 이따벌이 있다면 말이죠. 아니 자기가 비서실장 하면서 대통령을 갖다가 이 당대표로 모시고 있던 사람이 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탄핵 한 3년 지나니까 그걸 탄핵을 시키기까지 얼마나 국리를 많이 했겠습니까? 모반이죠. 그건 모반. 일종의 모반이라고도 볼 수 있는 유승민 입장은 모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왜? 도덕적 모반. 사람은 도덕적으로 모반하는 것은 그거는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동방예의주의라는 말이 있었던 과거 아닙니까? 동서고금의 책을 보십시오. 이 모반, 배반 이런 부분은 도덕적인 면에서 상당히 지탄을 받는 것 바로 그런 거죠. 거기다 탄핵을 시켜가지고 저렇게 영어의 생활 저렇게 감옥에 가두게끔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이와가 있는 이러한 형태의 그것을 만든 건 탄핵이 불러일으킨 결과물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유승민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으로 가게끔 인도하고 유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이런 자가 지금 대통령 되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탄핵의 강은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을 건넌다는 지하고 이준석의 말이고 이준석과 유승민은 탄핵의 강 운운하지만 탄핵의 강은 유유히 흐르고 있다. 거기에 대한 탄핵에 대한 결과에 대한 가치 판단과 정치적 판단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탄핵이란 그 이런 부분의 문제 때문에 이준석이가 윤석열을 공격하고 유승민이가 최재형과 윤석열을 공격하는 겁니다. 자, 최재형은 국민의힘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순수하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사람 너 들어왔어? 며칠 한 일주일 딱 보더니 그냥 그대로 이제 공격 시작합니다. 이제 뭔가 새가 불어나 이제 대통령 새가 불어나려고 하는 딱 찰나에 그냥 딱 차단해야 되겠다 생각이 나는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말을 한다는 게 소위 준비도 안 된 사람이라는 얘기죠. 뭐냐 벼락치기를 해가지고 출마하는 분들 이렇게 말을 만들었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서 말이죠. 윤 총장은 우리가 현 정권하고 대립하면서 상당한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것. 이거는 국민들이 판단한 겁니다. 후보 자질이나 미래비전 경쟁이 본격하면 자신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주장. 참말 여기서는 박사를 뽑는 게 아니고 경제 전문가를 뽑는 거 아닙니다. 경제 전문가 다 뽑아보고 다 해봤지 않습니까? 자, 군인 박정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 출신 박정희. 그가 대한민국을 산업화시켰습니다. 경제를 일으키고 부흥을 시키고 대한민국 성장 대한민국으로 완전히 스테이터스 바꿔놨습니다. 세계 선진국 도열에 올려놨습니다. 군인 출신이 했습니다. 유승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나오고 무슨 어디 무슨 미국의 무슨 대학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뭐 경제학 박사 받았다고. 아니 그래서 무슨 대우 경제연구소인가 있다가 뭐 KDA인가 KDI인가 뭐 어디 있다가 예? 정치권에 와서 아버지 저 옛날 국회의원 한 번 한 적이 있었죠. 그 훌륭한 집안의 예? 아들로서 어? 그래 이 정도 했으면 됐는데 남을 그렇게 죽이는 버릇 하지 마십시오. 예. 같은 당에 있는데 지금 꽃이 피지도 않은 사람을 갖다가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뭉개버리려는 그런 못된 습벽을 버리시라고 그런 정치공학을 버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전 총장이 정치 참여 선언 이후 한 달 가까이 국민의힘 입당에 거리를 두는 것에 아마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기도 하고 뭐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입당 문제를 두고 윤 전 총장 모호한 태도가 장기화하면서 국민의힘 당원 사이에 좀 피로감이 조성될 조짐이 있다 뭐 이렇게 보고도 있다 이런 식으로 뭐 나오는 얘기는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 전 의원이 본격적으로 윤석열 최재형 견제에 들어가면서 두드려 패기 시작하는 거는 이거는 도덕적으로 지금 안 된다. 너무 이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갓 입당한 사람한테 올 때는 살살 꼬아가지고 가만히 입을 딱 봉하고 있고 이준석이는 꼬아가지고 말이야. 아, 최재형님, 아, 들어오십시오. 아, 인사도 90도 하고 이 짓 하더니 이제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대부께서 대부께서 유승민께서 그렇게 조지기 시작합니까? 참 모양 좋습니다. 그것이 정치입니까? 국민에게 정치다운 정치를 가르치도록 노력하십시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